안녕하세요. 내 차를 부탁해 장용석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비업소가 아니라 집에 퇴근해서 녹화를 하고 있어요.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가장 많이 궁금해 하셨던 것들 중에 하나일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많이 질문하는 것들이었거든요, 손님들이. 왜 엔진 오일이 자꾸 주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일이 주는 이유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오일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저한테 부탁을 하는 게 뭐였냐면 누유를 고쳐주십시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다른 데에 갔더니 오일이 줄어들고 있는데 누유부터 잡읍시다 라고 얘기한다든가, 또 동호회에서 누유 먼저 수리하십시오 라는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누유라고 하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오일이 줄어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누유인데, 통상 오너들이 얘기하는 누유라는 의미는 외부적인 누유를 얘기하죠. 엔진 바깥쪽으로 오일이 새 나오는 것을 흔히 우리가 누유라는 표현을 써요. 엔진에는 엔진 오일 팬도 있고 로커한 커버도 있고 오일 필터 하우징도 있고 오일이 지나다니는 모든 관들, 그런 관들에서 누유가 발생이 될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실링들이 오래돼서 누유가 발생이 되겠죠. 오일이 줄어드는 것이 누유로 인한 것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뭐냐면요, 오일이 예를 들어서 1000km마다 1리터를 보충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상황이면 1리터의 오일의 양은, 제가 이 마시고 있는 이 생수 한 병이 0.5리터입니다. 이 0.5리터짜리 물을 땅바닥에다 뿌렸을 때 양이 어마어마하게 젖어 있어요. 마포걸레로 닦아야 될 정도로요. 1리터라는 오일 양은 저거의 2병 정도의 양인데, 그 양이 1000km에 떨어졌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럼 바닥에 오일의 양이 엄청나게 고여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차를 했을 때 바닥에 오일이 어마어마하게 흘러내려 있어야 돼요. 오일이 줄어드는 것과 누유가 같은 이유가 되려면 바닥으로 오일이 주르륵 흘러내리면서 주행이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대부분 누유가 있는 차량들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오일이 바깥쪽에 묻어있고 그 주변을 먼지들이 묻어있게 돼 있죠. 흔히 이제 오일 슬러지처럼 보이는 그런 때들이 묻어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의 누유 가지고 오일 양이 줄어든다? 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아니라는 얘기죠. 오일이 줄어드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닥으로 주르륵 하고 뚝뚝뚝뚝뚝뚝뚝뚝 떨어지는 정도, 그 정도가 돼야지 오일이 줄어드는 원인이 누유가 맞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떨어져야. 그렇다면 누유가 아니라면 어디서 오일이 줄어들까요? 우리 엔진은 지금 요즘에 대부분 차량들이 DOHC의 방식을 사용해요. 헤드에는 캠샤프트가 2개가 달려있어요. 흡기와 배기의 캠샤프트가 달려있고, 밸브는 한 실린더당 보통 4개 이상의 밸브를 사용하죠.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5개짜리도 사용을 하니까, 4개 이상의 밸브를 사용하니까 4기통이면 16개의 밸브가 달려있고, 6기통이면 24개의 밸브가 달려있어요. 그 24개의 밸브가 계속 상하 왕복 운동을 계속 하죠. 그런데 위에서 순환이 되는 오일에 의해서 밸브의 기밀이 파손이 조금이라도 된다면 연소실 안으로 오일이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연소실에서 오일의 소모가 발생이 되고, 그 소모의 양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오일의 소모 증상과 같아지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그런 경우에 나타나는 증상들은 뒤에서 배견이 나오게 되죠. 배견이라고 하지만 사실상은 청색에 비슷한 푸르스름한 연기예요. 옛날에 방역차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방역차의 경우에 뒤에서 연기가 막 뿜어대면 우리가 막 거기서 허우적거리잖아요. 근데 이게 흩어지죠. 대기 중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연기란 말이에요. 보통 수증기의 경우는 사라지는 연기인데, 오일이 소모되는 연기는 흩어지는 연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푸르스름하고. 그래서 가이드실에서 오일이 소모되는 차량의 특징은 공회전을 한 10분 정도 시켜놓고 주행을 안 하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악셀링을 했을 때 뒤에서 연기가 어마어마하게 나온다면 가이드 실의 문제라고 보셔야 돼요. 항상 일치하진 않지만 대체적으로 오일이 소모된다고 하면 그 정도의 테스트는 한번 해볼만 하죠. 그리고 피스톤 링에서도 오일이 소모가 될 수 있어요. 피스톤 링은 실린더와 피스톤과의 간격이 있기 때문에 그 간격의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링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 링이 마모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 간격이 넓어지면서 그 안에서 블로바이트 가스가 생성이 되고, 생성된 블로바이트 가스로 인해서 오일이 넘어가 버리는 증상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연소를 하게 되죠. 그래서 피스톤 링의 경우에는 공회전보다는 초기 시동 시에 푸르스름한 매연이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오일이 타는 연기. 물론 냄새가 상당히 달라요. 잘못된 연소를 할 때랑은 확연하게 냄새가 다르죠. 일단 오일이 소모된다라고 했을 때 정비업소에서 누유를 잡읍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상 이치에 잘 안 맞는 얘기일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물론 누유를 수리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유는 당연히 수리를 하셔야 되지만, 손님들이 원하는 고장과 수리하려는 고장의 증상이 서로 상이하게 되면 나중에 수리 후에 언쟁이 생길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고 우리가 누유를 고치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보통
뭐 BMW 같은 차량들의 경우에는 누유가 상당히 많은 편이잖아요. 다들 아시죠? 상부에서도 누유가 되고 하부에서도 누유가 되고 뭐 위아래 안 새는 데가 없어요, 솔직히. 그런데 이제 상부의 누유의 경우에 가장 큰 문제점이 되는 게 상부 쪽에 특히 앞쪽 필터 하우징이나 뭐 그런 부위라면 앞쪽에 서펜타인 벨트, 그러니까 드라이브 벨트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벨트라고 하죠. 벨트 쪽과 상부 쪽으로 냉각수가 지나다니는 상부 로버 호스, 그 호스 부위에 고무 부위에 계속적인 오일이 축적이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고무랑 오일이 만나는 순간 고무는 점점 불어가지고 자기의 장력을 잃어버리죠. 벨트가 끊어지거나 특히 예전에 뭐 335 같은 경우는 그래서 벨트가 끊어져 내리는, 찢어져 내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모르고 타셔가지고. 그리고 또 로커한 커버 같은 경우는 엔진이 항상 오른쪽으로 살짝 조수석 쪽으로 살짝 기울어 있기 때문에 보통 조수석 쪽에 오일 누유가 가장 많은데 조수석 쪽에 배기 머플러, 배기 매니폴드가 달려 있어요. 매니폴드 쪽으로 오일이 떨어지면서 첫 번째로 연기가 발생이 되죠. 뭐 일상 주행에서는 그 떨어지는 오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이 된다라고 하기에는 약간 좀 오바의 상황이긴 해요. 그러나 사실 서킷 주행을 한다고 하면 배기다기관의 온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그 오일로 인해서 화재도 발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주행에서는 사실상 그렇진 않고 가장 크게 불편한 거는 뭐냐면 냄새가 나죠. 실내로 오일이 타는 냄새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냄새가 아주 불쾌하게 돼요. 그래서 주변에 어떤 장치들을 고장을 낼 수 있는 누유라면 당연히 빨리 수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양이 많다고 하면 수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하부에 오일팬 같은 경우에 누유가 상당히 또 많죠. 오일팬 같은 경우는 바닥을 더럽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그래서 작업의 순위를 약간 뒤로 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는 해요. 다 같이 하면 좋겠지만. 그리고 오일 누유의 수리의 가장 첫 번째는 항상 상부부터 수리를 하는 것이에요. 상부에 누유가 됐던 오일들이 항상 중력으로 인해서 하부까지 오일이 졌기 때문에 하부에 누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다 같이 작업을 하든가 아니면 상부 쪽을 작업을 하고 나머지를 세척을 해드리는 거죠. 그리고 하부는 그 다음에 경과를 지켜보고 또 다시 누유가 있으면 작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원래는 이제 소모를 얘기하려다가 누유를 얘기하는데 사실상 오너 입장에서는 소모든 누유든 둘 다 수리는 해야 돼요. 그런데 BMW 같은 경우는 통상 그 오너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게 첫 번째의 BMW를 소유하게 되신 분들이 제일 많은 경우가 뭐냐면 한 3, 4천 킬로를 타고 난 다음에 오일이 보충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족하다고. 그래서 그게 고장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 매뉴얼에 보면 어느 정도 일정량의 오일 소모는 정상 범주라고 봐요. 아니 국산차 탈 때도 오일이 소모가 안 되는데 수입차가 왜 오일이 소모가 돼? 라고 얘기하시면 국산차랑 일본차의 경우에는 오일 소모가 안 되는 구조로 엔진을 만들었어요. 적게 되는 구조로. 그러니까 한 10,000km를 타도 1리터를 보충할까 말까 할 정도죠. 그러나 독일 차들의 경우는 흡기 압력 조절 밸브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오일 소모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정도는 아주 지극히 정상이라고 하는 정도가 5,000의 1리터 정도. 그 이상 타시면 아주 좋은 거고요. 3,000의 1리터 정도면 터보가 아닌 이상은 약간 좀 문제가 있지만 수리를 요하지 않아요. 수리를 요하는 정도라면 정비업소에서 수리해서 어느 정도 수리빨이 받아야 돼요. 그런데 3,000km의 1리터의 오일 소모가 있는 차량이라면 정비업소에서 어떤 수리를 해도 사실상 그 기간을 약간밖에 늘리지 못한다는 거죠. 아니면 제자리거나. 그래서 수리의 필요성을 거의 느끼지 않는 정도. 오일 소모가 1,000km 정도로 줄었을 때 1리터를 소모하는데 1,000km 미만으로 줄었을 경우에는 수리를 요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심한 경우는 저는 300km의 1리터를 먹는 차량도 봤었어요. 그러니까 뭐 지방을 내려간다고 하면 주유소 들리는 횟수보다 엔진오일을 보충하는 횟수가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수리의 기준을 파악을 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비업소에 와서 제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말이 오일이 소모가 돼요 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말이 몇 킬로의 오일을 보충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건 모르죠. 그런단 말이죠. 정비사들이 오일이 소모가 돼요 라고만 얘기하는 거 가지고는 어느 정도의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오너들이 체크해야 되는 것들은 오일이 만약에 경고등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레벨 경고등, 그러니까 1리터를 보충하라는 경고등이 들어왔다 하면 1리터를 보충하시고 그 다음 주기, 그 다음에 또 보충하라고 하는 주기까지의 주행거리를 체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한 3,000km인지 5,000km인지 아니면 1,000km인지. 그래서 만약에 1,000km 미만이라고 하면 수리를 요하는 고장이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정도의 오일 소모가 있으면 오일이 연소실 내에서 타기 때문에 그 안에 많은 슬러지로 인해서 그 불씨가 돼요. 카본 찌꺼기들은. 그래서 플러그에서 불꽃을 튀기기 전에 그 불씨에 의해서 불이 붙는 조기점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오일을 많이 먹는 차들의 특징이 노킹 현상이 일어나요. 오일을 많이 먹고 그 기간이 되게 오래 축적된 차량인 경우에 조기점화 증상이 일어나는 거죠. 또 하나는 그 오일들이 넘어가서 촉매를 성능을 저하시켜요.
그래서 오일의 소모는 예를 들어서 2,000km 미만, 1,000km 미만으로 줄어들었다라고 하면 수리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3,000km 이상이다라고 하면 이 정도는 보충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오일이 소모가 되는 증상에서 누유부터 수리하자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물론 누유를 수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오일이 줄어서 카센터를 들어갔는데 카센터에서 누유 때문에 오일이 줄어듭니다라고 하면 사실상 근본적인 어떤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못하는 정비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유는 오일이 소모되는 증상과 반드시 연관되지 않아요. 그거는 꼭 알고 가셔야 돼요.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오일이 소모되면 누유를 수리하십시오. 잘못된 말입니다. 그리고 누유든 소모든 상황을 지켜보시고 어떤 식의 수리가 들어갈지를 플랜을 짜셔야 되고 정비업소마다 그런 플랜을 잘 짜주는 업소에서 정비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저는 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